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리엔티드 국회 매거진 방송 국민 앵커 TV 아나운서 서한나, 나엠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아나 대 아나라는 코너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나 대 아나는 저희 둘이 특정 주제를 가지고 둘로 나눠 대립하는 코너입니다. 네, 그럼 저희들이 같은 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다른 편이라는 거죠. 저희 이제 막 친해졌는데 또 대결을 하게 됐네요. 그럼 저희 재밌게 저희를 대신한 부캐 캐릭터를 쓰는 건 어떨까요? 그 부캐한테 책임을 넘겨버리죠. 부캐릭터요? 네. 이미 좀 생각하고 오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실 저는 나씨이고 집단지성이 참 중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나키피디아 어때요? 나키피디아요? 네. 오,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럼 저는 요즘 좀 글로벌한 게 대세니까 저는 구글을 차용해서 서글로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성격도 참 서글서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나 대 아나 코너 저희가 나키피디아와 서글로 빙의해서 신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는 뭐죠? 네, 바로 오늘의 주제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비틀즈 대 퀸입니다. 자, 그럼 나키피디아 씨 어떤 팀 맡으셨죠? Let it be, let it be. 서글씨, 이 노래 아시죠? 당연히 알죠. 세계의 역작이라고 볼 수 있는 바로 비틀즈의 마지막 앨범 Let It Be인데요. 1960년 영국의 리버풀에서 존 레넌,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가 결성한 록밴드. 뭐 말 안 해도 다 아는 그룹이라. 서글씨가 맡은 퀸도 소개해주세요. 네, 제가 맡은 팀은 바로 퀸입니다. 어떤 게 떠오르세요? 네, 바로 이 박자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죠. 네, 바로 1970년에 결성돼서 지금까지도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록밴드 퀸입니다. 오, 좀 센데요. 그럼 이건 어때요? Yesterday 아니면 Hey Jude. 이거 다 들어보셨죠? 네, 당연히 다 들어봤죠. 노래도 정말 잘 부르시는데요. 한 소절만 들어도 다 아는 노래들인 것 같아요. 서글씨, 비틀즈와 퀸 모두 영국 출신의 비슷한 시대에 활동하신 거 아시죠? 그럼요. 퀸은 영국에서 결성된 록밴드로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 주로 활동했고요.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퀸은 보컬인 프레디 머큐리, 기타의 브라이언 메이, 베이스의 존 디콘, 드럼의 로저 테일러로 구성된 팀이고요. 비틀즈와 겹치는 부분이 좀 있네요. 비틀즈는 영국 리버풀에서 1960년에 결성한 그룹입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아주 전 세계를 강타했다고 볼 수 있죠? 1960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요. 네. 명성에 비해 생각보다 좀 활동 시기가 좀 짧은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지만 앨범 판매나 수상 경력을 보자면 비틀즈를 따라올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서글씨, 전 세계에서 네. 가장 많은 앨범을 판매한 가수가 바로 비틀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퀸이 178만 장을 판매하는 반면 비틀즈는 34억 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또 빌보드 1위에 비틀즈는 무려 20곡이 올라와 있고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비틀즈가 세계의 역사에 남는 그룹이긴 하지만요. 영국으로 한정하자면 앨범을 가장 많이 판 가수는 바로 또 퀸입니다. 일각에서는 퀸은 비틀즈의 상대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영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할 정도로 영국 내에서는 퀸의 인기와 명성이 대단하다고 하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노래로 음악 역사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죠. 또 가장 무대 퍼포먼스가 멋진 아티스트로 퀸을 꼽는 사람들도 많고요. 일본에서도 인기가 엄청났고 최초로 남미 투어를 한 팀이기도 한답니다. 네. 정말 두 팀 다 대단한 그룹인 건 확실하네요. 그럼 이번에는 작곡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레논과 맥카트니가 밴드의 주요 곡들을 작곡했고요. 초창기에는 작곡면에서 큰 활약은 없었던 해리슨이 후기 비틀즈에서 Think for Yourself와 If I Needed Someone 등의 노래를 작곡하며 큰 공헌을 했습니다. 비틀즈의 멤버는 단 한 명도 악보를 볼 수 없어서 새로운 악상이 떠오르면 데모 테이프에 기타로 주 선율이나 리프를 일단 녹음한 뒤에
그걸 바탕으로 멤버들이 연주해가며 가다듬어서 완성,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악보에는 전혀 의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악보를 보지 못하는데도 그 명곡들을 만들어냈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작곡하면 밴드 퀸도 가만히 있을 순 없습니다. 퀸은 하드록, 프로그레시브록, 글램록, 팝, 잉글리시 뮤지컬, 포크 음악, 오페라, 로커빌리, 심지어 디스코 등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전 멤버가 각기 다른 음악적 취향을 가진 작곡가였기 때문인데요. 프레디는 주로 오페라 등의 웅장하고 화려한 음악을 좋아했다고 하고 밴드 중반기엔 디스코 음악에 푹 빠졌다고 하고요. 또 브라이언은 블루스와 포크, 하드록 등등 기타가 자주 쓰이는 장르의 음악을, 또 로저는 초중반에는 거센 사운드의 록 음악을, 후반기에는 신시사이저와 드럼 머신 등을 활용한 뉴웨이브 성향의 음악을 좋아했고, 조는 소울과 펑크 음악의 광팬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음악적 도전을 했네요. 네. 이번에는 대표적인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레파토리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비틀즈의 예스터데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빌보드지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2,500명 이상의 아티스트가 이 곡을 리메이크했으며 방송 횟수를 조사하는 BMI라는 단체에 의하면 구미에서만 7천만 번 이상의 에어플레이가 된 것으로 추정됐다고 합니다. 그 뒷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64년 어느 날 폴 맥카트니는 꿈속에서 어떤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마침 침대 옆에 피아노가 있었고 서둘러 악상을 기억해내며 단숨에 곡을 완성해냈는데요. 폴은 처음에 너무 멜로디가 익숙하게 느껴져서 다른 곡에서 들은 클래식 곡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지만 다행히도 비틀즈 나머지 멤버들이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괜찮은 멜로디라는 평을 듣게 됩니다. 악보를 완성해냈으니 제목과 가사를 일단 아무렇게나 지어보는데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메뉴인 스크램블 에그라는 타이틀을 붙였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이런 노래에 대한 뒷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저는 퀸이 결성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퀸은 팀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브라이언 메이가 대학 시절 만든 밴드인 스마일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1970년대에 밴드 스마일이 해체되고 이후 드럼을 치던 치의대 출신 로저 테일러가 가입하고 프레디 머큐리가 이어서 보컬로 합류하고 마지막으로 킹스 칼리지 공대에 다니던 존 디콘이 베이시스트로 참여해서 1971년에 밴드가 완성되었다고 하네요. 팀 스타펠은 스마일의 보컬이었는데 대학 강의실에서 프레디 머큐리와 팀 스타펠은 책상을 두들기면서 노래를 부르고 노는 죽이 잘 맞는 친구였다고 해요. 프레디는 무대 위에서는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자주 보이지만 일상에서는 내성적이고 감상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스타펠이 다른 밴드에 가입하기 위해서 스마일을 탈퇴하고 프레디가 스마일에 지원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퀸 대 비틀즈, 비틀즈 대 퀸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나키피디아 씨 오늘?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가수들의 이야기를 나누니까 참 재밌었고요. 또 새로운 정보도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길 바라요. 네, 저희 아나 대 아나 다음에는 또 새롭고 더 재밌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 대 아나 나키피디아 나혜미 석을 서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